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YBM 완소토익에서 RC 가르치고 있는 하나쌤입니다. 25년 4월 정기토익에서 오늘 저랑 같이 파트 5랑 7 같이 풀어볼 건데 기본적인 문제부터 응용, 심화까지 같이 풀어보면서 토익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해볼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랑 그 다음에 준비한 팁들만 잘 외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성적 내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래다가 댓글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트 5 팁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무래도 파트 5는 스피드가 정말 중요하죠. 정확도도 중요한데 속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권장 소요 시간 사실 9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9분 내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LC 파트 1 디렉션 시간을 조금 이용을 해볼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정기 토익 시험을 시작합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면 그때부터 펜들 풀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디렉션 시간이 1분 30초 동안 진행이 되면서 파트 1에서 문제 이렇게 푸세요 라고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요. 듣고 있을 필요 없죠. 우리는 파트 5로 넘어가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9분이었던 게 사실은 우리 11분까지도 늘어났네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확보를 해주시고 우리는 항상 보기를 먼저 볼 겁니다. 문제 유형별로 푸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보고 똑같은 단어인데 형태만 다르네? 문법 문제네? 그러면 나 동사 먼저 찾아가면서 구조 분석해야겠다. 라든지 아니면 똑같이 형용사인데 뜻이 다른 단어들이네? 어휘 문제네? 약간의 해석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말하겠지만 사실 단어량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550점을 준비를 하든 650, 750, 850 어떤 레벨에 있든 상관없어요. 단어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외우는 거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랑 얘기하겠지만 짝꿍 표현이 있습니다. 토익에서 유난히 좋아하는 짝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많이 해볼 거고 같이 짝꿍으로 외워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어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접부 문제라는 것도 있죠. 아래 보기를 딱 봤더니 막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부사도 막 섞여 있어.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무작정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품사랑 문장 구조를 잘 보고 내 머릿속에 있는 해석보다는 품사에 먼저 우선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푸는 방법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오늘 제가 좀 요 얘기도 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성적이 한 700, 750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그 정도가 안 된다 하시면 자동사, 타동사부터 구분해서 외워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감에 믿어서 감을 믿고 문제를 풀 거야. 그죠?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7번에서 뭐라 했냐면 해석 정확도는 파트 5부터 잡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파트 6랑 7에서 문제를 풀려면 해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해석도 되게 어렵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파트 5 공부할 때부터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문장이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 정확하게 하는 연습만 해줘도 나중에 6, 7에서 빠르게 속도 내서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파트 5부터 공부할 때 그냥 문법 개념만 알고 넘어가려 하지 말고 꼭 해석해보고 넘어가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팁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고 올 거예요. 앞에다 화면 띄워드릴 거니까 일단 잠깐 일시정지 버튼 눌러서 문제 풀어보고 만납시다. 자, 지금부터 고고! 잘 풀고 오셨습니까? 저랑 같이 한번 볼 건데 제가 항상 아래에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자라고 했었죠. 단어는 똑같은데 형태가 다르니까 문법 문제야. 그러면 구조 분석부터 할게요.
문장 속에 컴마가 있으니까 끊고 앞에 따로 뒤에 따로 볼 건데 웬만하면 뒤쪽에 완전한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찾아볼게요. 문장 속에 동사 어디 있어 지금? 없네. 나보고 여기다가 동사 지금 넣어주세요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동사의 형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동사 앞에 to가 붙어있는 형태, 동사 뒤에 ing 붙어있는 형태, pp부터 일단 소거를 해줄 거야. 왜냐, 얘네들은 단독으로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가거든? 그럼 제가 한번 퀴즈도 내볼게요. 자, having pp. 자, 얘는 동사 자리에 된다, 안 된다? 얘도 안 되죠. 앞에 ing 있으니까 얘도 잘 지워주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A, B, C, D 중에 뭐부터 지울 수 있다? C번부터 지울 수 있다. 그죠? 근데도 3개가 남았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외칠 거야. 수, 태, 시제. 같이 해볼까? 시작. 수, 태, 시제. 안 들려, 안 들려. 다시. 수, 태, 시제. 이것도 외우고 시작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동사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수가 있습니다. 너 주어 자리에 s 없으면 동사 자리에 s 붙이고 주어 자리에 s 있으면 동사 자리에 s 안 붙일 수 있겠니? 현재 시제에서 수일치할 수 있겠니? 요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볼게요. 주어 자리에 있는 애가 지금 s를 안 붙이고 있어. 단수야.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는 s 붙여주는 형태로 써야겠죠. 뭐부터 지운다? A번에 있는 친구부터 s 없으니까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도 2개 남았네? 무작정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멈추고 태를 고민을 할 거야. 능동태가 들어가야 될지 수동태가 들어가야 될지 고민을 할 건데 얘도 해석해서 풀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뒤에 목적어를 봅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네? 그러니까 웬만한 문장 3형식인데 목적어 있네? 그러면 능동태로 써주시고 뒤에 봤더니 특이하게 목적어가 없네? 수동태로 써줄게요. 자, 다시 뒤에 있는 걸 보자는 거예요. 뒤쪽에 명사, 목적어 없네? 아, 지금 수동태구나 생각하면서 BPP라는 형태를 넣어줄 겁니다. 해석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안 돼. 자, 여러분들. promote가 무슨 뜻이야? 홍보, 촉진 말고 승진하다라고 나왔으면 틀렸습니다. 얘는 승진시키다요. 너 승진해라. 라고 시키는 게 promote이기 때문에 엄마 나 승진했어 라고 말할 땐 뭐라 해야 된다? I was promoted. 수동태로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해석을 너무 믿지 말자. 아시겠죠? 해석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헷갈리고요. 여기서 쌤 근데 왜 현재 완료 시제로 썼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시제라는 건 그냥 뉘앙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굳이 막 since 같은 거 없어도 시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한다? 가장 마지막에 고려를 한다. 무조건 시제부터 찾으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수태 시제 순서대로 풀어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얘도 지금 문장 속에 동사 자리에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have, pp라는 완료를 완성을 해야겠죠? 근데 봤더니 A, B, C, D에 지금 이번에는 동사가 다 다른 뜻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동사 어휘 문제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물론 당연히 제가 써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어의 뜻을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동사의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뒤에 나와 있는 구조를 먼저 볼 거예요. 문제 보자마자 어휘 문제네? 도리안 가지 말라는 거야. 뭘 볼 거냐면 뒤에 나와 있는 형태를 볼 건데 우리가 동사에 2 종류가 있어요. 나 스스로 써도 돼. 스스로 자자 써서 나 목적어 없어도 돼 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르고 목이 타동사는 뭐야? 뒤에 목적어 끌고 나오는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불러요. 형식으로 따지면 1, 2형식 동사를 자동사라 부르고 나머지 3, 4, 5형식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웬만하면 우리가 3형식 즉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없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동사를 골라야겠다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컨시der 하면 되게 대표적인 5형식 동사입니다. 뭐뭐라고? 여기다. 아니면 이 회사를 한번 고려해보다. 아무튼 타동사죠. 뒤에 목적어 나와야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motion이라는 친구는 뭐냐면 motion you in. 그래서 너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동작하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사실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모션 쳐보고 동작하다만 읽지 말고 아래에 있는 예문까지 읽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많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업 포인트도 사실 뒤에 목적어를 끌고 나오는데 이 부회장직을 임명하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부회장으로 임명하다 해서 오형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얘네는 전부 다 타동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evolve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주어가 진화했다. 끝. 날 수 있는 자동사기 때문에 얘를 정답으로 넣을 거고 진화를 한다는 건 일단 어떤 형상에서 어떤 현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from A to B까지 있네. 한번 해석도 해볼게요. 어떤 회사가 진화했어요. 바뀌었어요. 원래는 전문 공구 유통업자였는데 아주 주요한 도매업자로 진화를 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해석도 잘 어울리니까 evolve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와의 관계를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자동사를 외워줄게요. 자동사 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죠. 다시 타동사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거 언제 다 외워?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몇 안 되는 자동사를 위주로 외워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캡처 타임 갑니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1형식 자동사 캡처하시고 그다음에 2형식 자동사 자주 나오는 거 캡처하시고 세 번째로 자동사 또 나왔는데 얘는 제가 빈칸을 뚫어놨어요. 자, 뭔지 봅시다. 우리가 자동사 하면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 명사가 안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했었죠. 근데 내가 명사를 연결하고 싶기는 해. 동사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사이에 명사 연결해주는 전치사를 써주면서 명사를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짝꿍으로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comply with 바로 1초 컷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아요. 같이 해볼게요. 어디에 등록하다 register for 이렇게 쓰죠. 근데 특이하네. 둘 다 뜻이 똑같은데 enroll은 enroll in 이렇게 씁니다. 약간 라임 맞춰서 enroll in 이렇게 쓰고요. 어디에 지원하다 할 때는 apply for 쓰죠. 그 다음에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 라고 하면 specialize in 쓰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refrain 하면 삼가다잖아. 여러분 삼가는 건 거리를 두는 거야. 거리를 둘 때는 항상 from을 씁니다. refrain from. 그 다음에 뭐뭐를 처리하다. 내가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다. deal with 이렇게 쓰고요. 짝꿍으로. result라는 건 두 개가 있는데 result from 하면 원인이 뒤에 나오고요. result from 하면 결과가 나와서 result from 어디로부터 야기되다. result in 어떤 결과를 낳다.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할까? 얘네들은 전부 다 to를 씁니다. respond to, reply to, react to 어디에 응답하다. 그러면 얘도 respond 있네? 사실 얘도 누구 좋아한다? to 좋아합니다. correspond to 아니면 correspond with도 쓰는데 어디에 상응하다, 어디에 일치하다 이런 뜻이고요. 반대하다 object to 씁니다. 설명하다 account for. proceed 뭐예요? proceed? 가다거든? 진행하다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다 굉장히 좋아하고요. proceed with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 with가 뭐야? 가지고 가다거든요. 자, 내가 제안서를 냈는데 그 제안서를 가지고 계속 가는 거야. 즉, 뭐뭇을 뭐뭐대로 진행하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다. 요럴 때 proceed with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뭐를 진행하다. 그 다음에 appeal, 매력 어필하다. appeal to,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우리 depend 하면 우리 pendant 알아요? pend? 그 다음에 d가 아래로 라는 뜻인데 아래로 이렇게 붙잡고 아래 매달리고 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어디에 매달리다 할 때 depend on 쓰고요. upon도 사실 up 위에, 온도 위에니까 upon 똑같은 뜻인데 자, 여기서 주의. on to는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다 on인데 on to는 depend on이랑 안 쓰더라. 이것도 좀 기억을 해줄게요. 어디에 의존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자, 요거 한번 캡처 빵 해주시고 여기도 또 다른 자동사랑 전치사 짝꿍이니까 캡처 딱 해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동사 물어보는 문제 나왔을 때 짝꿍이랑 같이 풀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머! 얘도 지금 동사 자리예요. 그죠? has been, pp 이렇게 들어가서 동사 자리인데 너 여기다가 어휘 뭐 넣을래?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쌤이 아까 뒤에 보라 했으니까 뒤에를 봐야 되나 했더니 동사가 특이하게
BPP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수동태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 수동태가 나왔을 때는 좀 주의해야 돼. 우리 수동태 만드는 걸 좀 생각해 볼까요? 나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는 먹힌다. 즉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를 주어 자리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를 BPP로 바꿉니다. 자, 그럼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지. 앞에 있던 주어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동사 어휘 문제를 풀 땐 뒤에는 목적어를 위주로 보세요 라고 했는데 수동태가 되면 그럼 누굴 봐야 되는 거다? 주어와의 관계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어를 한번 볼까요? 동사 앞에. 사무실 건물의 청소. 자, 그러면 원래는 청소라고 하는 게 뒤쪽에 있던 목적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청소를 계약하다. 청소를 작동시킬 수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청소를 건설할 수 없고요. 청소를 유통하고 분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contract라고 하는 친구를 정답으로 골라줄 거예요. 얘가 뒤에 out이랑 같이 쓰였죠. 보통 어떻게 쓰냐면 contract out A를 써요. 이 청소라는 업무를 계약을 넘기다, 도급을 넘기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게 contract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어떤 회사에게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청소 업무를 다른 회사에게 하청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해볼까? 우리 건물에 청소는 도급이 되었다. 다른 회사에게 계약이 되었다. 어떤 회사냐면 우리 지역에서 소유된 회사에게 넘겨졌다. 이런 뜻이 되니까 해석상으로도 맞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목적어와의 관계 보는 게 중요하고 수동태 일단 좀 주의하자. 제가 그럼 여기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아까 계속 봤던 자동사 기억나요? 자, 얘는 뒤에 목적어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고 했죠. 그러면 수동태로 보낼, 주어자를 보낼 만한 목적어 자체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동사 친구들, 아까 봤던 애들은 애초에 BPP라는 수동태 형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arrive가 있어. 왕래 발착 대표적인 일형식인데 도착을 했다. 도착을 한 건 나지만 도착당한 건 누구야? 도착당한 건 없다는 거야. 당한 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로 못 씁니다 라는 것까지 잘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또 나왔어. 지겨워. 자, 여기도 지금 PP 뭐 넣을래 해서 동사 자리에 뭐 넣을래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해요. 왜냐? she라고 하는 주어가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어라고 하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주어거든? 한번 볼까요? 앞에 쪽에. 앞에 쪽에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앞에 주어 있고요. 뒤에 목적어 나와 있죠. 앞에 문장이 이미 삼형식으로 완전한데 뒤쪽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특이한 구조네. 일단 끊어. 딱 봐도 이상하네. 지금 뒤에서 앞으로 요 명사 꾸며주고 있구나 라는 구조 자체를 좀 외워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딱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the book 책이야. 근데 갑자기 뒤에 또 주어 나왔어. 그 다음에 but 동사 나왔죠. 근데 뒤에 또 is 동사 나왔어. 이게 제가 말하는 주어 동사야. 딱 봐도 이상하지? 끊어. 딱 봐도 이상하지? 끊어. 끊고 지금 얘가 뒤에서 앞으로 얘 꾸미고 있구나 라는 구조 자체를 외워버리자는 거야. 책은 어떤 책? 내가 샀던 책은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사실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애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자, 말이 어려워. 일단 지금 무서운데 한번 볼게요. 문장이 이미 끝이 났는데 뒤쪽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다면 앞에 목관대 that 같은 애가 생략되어 있구나 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뒤쪽에 목적어를 안 가지고 있죠. 목적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얘를 꾸며주면서 그 의미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 의미를 데리고 와서 원래는 여기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 있는 동사들이 원래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끌고 나오던 동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 우리 regard 하게 되면 뭐뭐라고 간주하다라고 해서 보통 어떻게 쓰냐? regard A,
as, be, A는 B야 라고 생각하다. 보통 이렇게 쓰고 award, 트레이닝을 주다. 트레이닝 주다. 말 이상하죠? 보통 이제 수요하다는 상이나 좀 인센티브처럼 긍정적인 걸 주다 이런 뜻이거든. 그 다음에 respond. 아까 뭐였어? respond to 했었죠. 애초에 얘는 뒤에 목적을 끌고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트레이닝이란 목적어랑 제일 잘 어울리는 complete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야. 해석해볼까? 응연 씨는 전시를 합니다. 인증서를요. 근데 어떤 인증서냐면 모든 트레이닝에서 받은 인증서인데 어떤 트레이닝? 그녀가 완료했던 트레이닝. 언제부터? 회사 들어온 이후부터. 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러우니까 complete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우리가 좀 단계별로 하나씩 봤는데 문장 속에 동사 어휘 문제를 풀 때 무작정 해석해서 응유엔부터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사 어휘 문제까지 풀어봤고 그러면 이번엔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A, B, C, D 보니까 역시나 또 문법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구조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여기 문장 속에 동사가 rely네요. 아까 depend랑 동의어로 우리가 일형식해서 on 좋아한다 라고 했었던 친구죠. 그럼 문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문장이 이미 완전한데 그 뒤에 굳이 빈칸이 뚫려 있으면 없어도 되는데 굳이 들어가는 부수적인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또 동사가 조동사 동사원형 I will go인데 그 사이에 찢어. 동사를 찍고 들어가는 자리도 역시나 부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사 자리 한번 잘 보세요. 이미 완전한데 그 뒤에 굳이 빈칸이 뚫려 있다거나 아니면 동사를 찢고 들어가는 자리 다 부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 B, C, D 중에 뭘 찾아준다? 부사를 찾아준다. 그러면 봤더니 안 보이는데? 쌤 ly 없는데요. ly? 하지 마시고 우리는 투부정사를 정답으로 골라줄게요. 투부정사 많이 들어봤는데 얘는 이름이 왜 부정사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명사예요. 저는 무조건 형용사예요. 저는 무조건 부사로만 쓰겠습니다. 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지가 원할 때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애가 투부정사야. 만능이야, 만능. 근데 딱 하나의 조건은 맞춰줘야 돼. 뭐냐면 우리 웬만하면 삼형식 동사라고 했었잖아요. 얘는 to를 붙여도 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가. 그래서 to를 붙여도 뒤에 나만의 목적어까지 꼭꼭 끌고 와줘야 돼. 요런 조건만 맞춰주면 얘는 어느 자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이때는 해석을 우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자, 한번 넣어서 해석해볼까? 많은 소기업들은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채용회사, 사람 뽑아주는 회사에 의존을 한대요. 뭐 하려고? 알아보려고, 찾아내려고 좀 잠재적인 지원자들을 뭐에 대해서? 공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석도 자연스럽죠. 자, 근데 제가 팁을 또 하나 드릴게요. 문장이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빈칸이 나왔잖아. 여기 그냥 꾸며주려고 들어오는 수식어 자리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명사랑 동사부터 소거합시다. 그럼 얘네는 절대로 누군가를 꾸며줄 수 있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자마자 동사 안 되겠구만. 얘도 동사니까 안 되겠구만 하고 지우고 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 쌤 C는 요거 PP라고 보면 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수동의 개념 가지는 수동태에서도 말했지만 얘는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 못 들어간다. 아무튼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식어 자리에는 명사, 동사 소거하는 거 잘 따져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볼게요. 이번에도 보니까 동사가 approved고요. 앞에 있는 거 다 주어라고 쳐서 주어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굳이 들어간 거가 누구다? 부사 자리라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A, B, C, D 중에 부사 뭐 넣을래? 라고 물어보는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 이때도 역시나 무작정 board of directors 여기부터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가장 메인으로 하는 역할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긴 무슨 자리냐면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동사를 수식하는 걸 좋아해요, 부사가. 얘는 절대 명사를 수식할 수 없고요. 그러면 우리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요 둘의 짝꿍 관계를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especially 특히 인정하고 승인하다. 부정확하게 승인하다. 얘는 딱 봐도 조금 어색하죠.
그 다음에 우리 gradually 하면 점점 해서 얘는 이따가 말하겠지만 증가해요, 감소해요, 점점 변화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걸 좋아하는 부사이기는 해요. 그래서 승인하다라는 말이랑 조금 어색하죠. 근데 여기에 우리 unanimously라는 친구가 있어. 발음 주의하세요. unanimously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음도 좀 비슷한 애가 있어. anonymously 발음이 조금 다르죠. 자, 우리 얘는 uni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혹시 카드 게임 중에 우노 알아요? 우노 원 카드 무슨 뜻이야? 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우노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왜 유니폼 이것도 한 개의 옷으로 다 같이 입는 거잖아요. 맞춰 입는 거. 자, 그래서 얘는 하나라는 뜻이라서 만장일치로라는 뜻이야. 우리의 의견이 하나라는 거죠. 근데 어나니무스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해커 뭐 이런 거. 어나니무스인데 여기서 사실 NYM 보여. 여기 네임이거든. 자, 이름이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익명으로 이런 뜻이야. 자, 일단 뜻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형태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발음도 좀 비슷하고 좋아하는 동사가 되게 비슷해요. 만장일치로 인정해주다. 아니면 익명으로 익명투표에서 요 의견을 일치시키다, 승인하다. 자, 그래서 얘 말고 vote 같은 동사도 있잖아.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만장일치로 투표하다. 아니면 익명으로 투표하다. 둘 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approved 수식해야 되네? unanimously. 너무 짝꿍이구나. 해석해보면 이 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대요. 제안서인데 제안서. 어떤 제안서냐면 우리 투자 좀 늘려볼까? 그 신기술에 대해서 요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인정을 했대. 승인을 했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동사랑 부사의 짝꿍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네요. 근데 약간 팁을 드리자면 비즈니스 영화 토익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냐면 도착할 땐 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거 되게 좋아요. 일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단 좀 협력적으로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할 때는 좀 정기적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업데이트를 하나 할 거면 좀 계속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회사 생활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왜 짝꿍으로 쓰이는지 아마 여러분들 이해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것도 캡처하시고 외워줄게요. 아예 덩어리로 같이 외워줄게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증가해요, 감소해요, 바뀌어요, 변화해요 이런 의미랑 좋아하는 부사들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얘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요것도 이제 잘 외워주세요. 상당히 여기서 greatly 있잖아. 아, great 좋아요 이런 뜻이 아니라 상당히 증가해요, 상당히 감소해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좀 급격하게 아주 드라마 같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봤던 gradually 기억나요? 점점 증가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도 잘 기억을 해줄게요. 그러면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여기 또 부사 어휘 문제 나왔어요. 부사 너 이 자리에 어떤 거 넣을 거야? 자리는 알려줄게. 그러면 여기 magistrate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여기 가지 말고 내가 수식해야 되는 동사와의 관계를 보자는 거야. 아까 뭐라 했냐면 제가 업데이트하고 뭔가 검토하고 이럴 때는 정기적으로 좀 꾸준히 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도 정기적으로라는 의미의 routinely 넣어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locally 하면 아까 잠깐 나왔는데 locally owned, 우리 지역 소유의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자주 쓰이고 또 뭘 좋아하냐면 우리 농장인데 바깥에 있는 농장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지역산 농산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locally owned, grown, 지역에서 자란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greatly, 아까 제가 great, 좋아요 이게 아니라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런 거 좋아한다 했었고 recently도 여러분들 최근에 나 이 뜻 알아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얘는 항상 그렇게 과거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랑 친하더라. 아니, 친구들이 최근에라고 하면 최근에라고 했으니까 요즘이니까 현재 시제인가 보다 하고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생각해봐. 제가 최근에 조카가 태어났어요. 무슨 얘기다? 과거 얘기하는 거다. 아시겠죠? 현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짝꿍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해석도 해보면 얘네 웹사이트를 되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왜? 뭐 하려고?
고객들이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얘가 보장하려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사 어휘 문제도 항상 동사와의 짝꿍 잘 봐주시고 이번에는 A, B, C, D에 형용사들이 떴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AL 붙어 있고 ABLE, IBLE 붙어 있으면 형용사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는 비동사잖아요.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 B, C 카드, 보어가 들어가는 자리다. C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어라는 거, 주어를 보충해주는 애니까 주어와의 관계를 잘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얘와 해석이 맞아야 돼요. 근데 사실 형용사는 유난히 뒤에 요 전치사랑 친한 거 알고 있어? 짝꿍을 되게 자주 물어봅니다. 형용사는 뒤에 요 전치사 짝꿍이랑 쓰는 거 알아? 또는 투부정사랑 유난히 친한 거 알아? 이걸 되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외워주면 좋겠죠. 그 와중에 여기 있는 on이라는 친구는 보통 어떤 상황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할 때 되게 쓰는 걸 좋아하고 아니면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아마 이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be dependent on. 왜 그러냐? 아까 depend라는 동사를 봤거든요. rely라는 동사를 봤었거든. 얘네들이 형용사가 되어도 역시나 전치사 on이랑 upon이랑 쓰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depend, double. 아, 쌤 얘도 depend라는 동사에서 나왔고 형용사 어미 있는데요. 근데 얘는 ABLE, 뭐뭐 할 만한, 가능한 이런 뜻이 붙으면서 좀 의존할 만한, 되게 믿음직스러운 이런 뜻으로 뜻이 완전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뒤에 on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be contingent, 얘도 어디에 달려있다, 상황이 딸려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A, B, C, D 중에 conditional, 어떤 거를 조건부로 하는 할 때도 on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다시 볼까? 우리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어디에 자격이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be eligible. 자격이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for이랑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디에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be acceptable to 이렇게 써요. 어디 누구누구에게 허용할 만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양립이 가능해. 두 개가 같이 호환이 돼. 이럴 때는 be compatible with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 어머, 뒤에 on이 있으니까 바로 A번 이렇게 골라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외워주고 있으면 좋겠죠.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의 집 구매할게요 라는 제안은 집을 저희가 한번 구매해볼까요? 라는 제안은 달려있대요. 조건부래요. 뭐의 조건부냐면 그 집 파는 애가 동의를 하냐 마냐에 달려있대. 여러 개의 수리를 너가 수리를 좀 해주면 들어가고 안 해주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용사 어휘도 무조건 해석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전치사 짝꿍 같이 외워주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얘도 좀 복잡하게 생겼죠? 얘는 지금 딱 봐도 뭔가 품사가 다 일치된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ing가 보통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치사예요. 얘도 그렇고 in place of도 전치사겠죠? 뒤에 of 다 붙여 있으니까. because of 얘도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근데 여기 rather than은 제가 조금만 이따 얘기할게요. 우리 이런 문제를 전접부 문제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품사가 막 섞여있는 이런 문제? 그러면 자리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 무작정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문장이 이미 완전한데요? 명사를 연결하래요. 아까 제가 명사 연결어 누구라 했다? 전치사라고 얘기했었거든. 전치사 들어가는 자리요. 여기는 컴마 앞에 굳이 없어도 되는데 명사를 또 연결해야 돼. 여기도 무슨 자리다? 전치사 자리다. 아까 요거 명사를 역시나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도 전치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뒤에 명사 연결하는 거 괜찮죠? 전명구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여기처럼 동사를 연결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동사를 연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는 4번과 5번에 접속사를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무작정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실 뒤에만 봐도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뒤에를 봤더니 hire이라고 하는 동사가 이미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A, B, D에 있는 전치사는 절대로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rather than이라는 친구를 정답으로 골라줄 건데 사실 여기는 than이 약간 등위 접속사 같아요. 등위 접속사 말이 어려워? 그냥 단어가 올 수도 있고 구가 올 수도 있고 절이 올 수도 있어요.
동사가 이렇게 갑자기 띨링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 보고 너 얘 품사가 뭔지 알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 너 해석상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인 거 알아?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rather than은 이것도 되게 좋아해. rather than ing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해석해볼까요? 해석상 맞는지. 우리 아까 부사 자리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목적. 자, 우리가 생산의 능력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장이 결정을 했대요. 로봇을 일단 구매하기로. 뭐 하는 것보다는 사람 더 뽑는 것보다는 로봇을 구매하자라고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상으로도 10원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rather than이라는 친구는 그냥 해석을 잘 기억하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한번 볼게요. 똑같이 전접부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얘는 딱 보자마자 접속사입니다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이건 약간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as if잖아. 그러면 if가 접속사니까 as if도 접속사겠구나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얘는 얘랑도 동의합니다. as though 얘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접속사로 쓰여요. 그 다음에 얘는 딱 봐도 ly 붙었으니까 쌤 부사고요. apart 부사입니다. 여러분 apart from 하면 그땐 전치사로 쓸 수 있어. apart from. 근데 얘가 단독으로 쓰면은 부사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제가 일단 뒤에 있는 걸 먼저 보자고 했었죠. 뒤에 봤더니 명사가 하나 딸랑딸랑 나왔네요. 자, 명사를 연결을 해주는데 접속사 못 오죠. 얘는 뒤에 동사가 와야 하니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부사라는 친구들은 굳이 없어도 되는데 그냥 끼워 들어간 애기 때문에 명사 앞에 이렇게 못 와요. 그럼 여기서 일단 정답 as well as로 골라볼게요. 근데 as well as가 뭐냐? 우리 이건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not only A 뭐 떠올라? but also B 나와요? 우리가 약간 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이건 다 알고 있어. not only A but also B 뭐뭐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의 얘도 우리가 등위 접속사 또는 상관 접속사라고 뭐 부르는 친구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 뭔가 똑같은 단어, 똑같은 구를 가운데서 연결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not only but also B의 순서를 땅 바꾸면 B as well as A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약간 묶이는 느낌이야. A 뿐만 아니라 B도 B as well as A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as well as가 똑같은 애를 양옆에 연결을 해주는 약간 and랑 비슷하더라. 뭐뭐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이 되면서 내용을 추가하면서 연결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약간 and를 넣어서 해석을 해볼까? 자, 여기 해석을 해볼 건데 구조가 좀 어렵게 나왔죠. 동사 뒤에 then 나오면 일단 후덜덜 무서워. 근데 네모로 항상 묶으세요. 문장 끝까지. 이게 그냥 다 목적어라 생각해. 웬만하면 삼형식이라 했으니까 넣어서 해석해볼게요. 크게 보면 이 회사의 프로필은 나타냅니다. 대절이라고 나타냅니다. 끝. 뭐라고 나타내냐면 걔네가 그 회사가 translate 번역해줄 수 있다고 뭐를? 문서를 그리고 대부분의 오디오 파일 2 얘도 번역할 수 있고 통역할 수 있다고 연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as well as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s well as 자주 나와요. 왜냐? 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등위 접속사 느낌이라서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구가 나올 수도 있고 절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as well as, rather than 굉장히 빈출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사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빈칸 뒤에 갑자기 주어 없이 동사만 뿅 하고 나오는 형태는 되게 특이한 형태예요, 여러분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안 나오고 갑자기 동사만 나온다. 그러면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한 요 정도 세 개를 떠올려 봅시다. 아까 봤던 rather than, as well as 많이 나온다고 했었고 in order to 들어봤을 텐데 얘는 이제부터 외울 때 in order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로 외우세요. 왜냐? 뒤에 동사 원형을 끌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외울 때 여러분들 in order to 부정사 하면서 뒤에 동사 원형 나오면 보통 요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쉽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전접부 문제까지 푸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요즘 토익 보고 계세요? 요즘 토익이 어떻게 나오냐면 문법 막 엄청 어려운 거
잘 안 나와요. 요즘 어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전접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기본기, 그 단어의 품사를 암기하고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냐, 정확하게 수식하는 구조 보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냐, 이걸 많이 물어봐요. 단어 많이 외워주시고 전접부 문제까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파트 7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에 54문제나 나와. 147번부터 200번까지 마지막에 막 지문도 여러 개 나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계속 강조했지만 해석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정확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지문을 일단 해석을 정말 잘해. 해석 진짜 잘하는데 문제를 풀 때는 지 마음대로 풀어. 나 내용 다 기억나니까 요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 요게 정답.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숨은 그림 찾기. 답은 지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답은 무조건 지문 속에 있다는 거 믿고 여러분들이 paraphrasing을 잘해야 돼요. 그죠? 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제 표현을 잘해줘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이런 거 잘 읽으셔야 돼요. 회사 이름, 사람 이름, 아니면 지역 이름처럼 고유명사라든지 대명사 보자마자 무조건 동그라미 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접속부사처럼 뭐 also, however 이런 거나 숫자, 시제 같은 거, 시제도 은근히 놓치는데 여러분들 어떤 현재시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과거로 튄다거나 갑자기 미래로 튄다거나 하면 시제도 잘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잘 체크하라고 하는데 날짜랑 요일 정보는 항상 비교를 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어주셔야 돼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5월 13일에 쓰인 글이래요. 근데 우리 6월 3일에 행사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6월 3일 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한 달 후에 행사 있다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몇 주 후에 몇 달 후에 이거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습관을 좀 들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얘도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간다는 느낌으로 가기는 할 건데 그 전에 주제 목적을 미리 잡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웬만하면 얘네들은 초반부에 나와요. 웬만한 글은 우리가 2괄씩이라고 해서 첫 부분에 주제 목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세부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주제 목적 초반에 잘 잡아주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미리 다 읽어두진 않을 거고 한 문제 읽고 찾으러 가고 질문 하나 읽고 찾으러 가고 이렇게 할 건데 동의어 문제랑 문장 삽입 문제는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너 문맥상 맞는 거 넣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좀 미리 읽어둘게요. 약간 예외적으로.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 읽고 지문 가고 문제 읽고 지문 가고 그리고 읽으면서 습관적으로 대명사, 요일, 날짜 동그라미 치면서 가고 한번 풀어볼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잠깐 풀어보고 봅시다. 자, 지금부터 드릴게요. 고고! 문제 잘 풀어보고 오셨어요? 제가 아까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갑시다. 우리 지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기에서는 분명히 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 재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보기를 준비해놨어.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일시정지해서 뭐가 어떻게 바뀔까를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볼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나머지는 다 채워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once a week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했죠. 어는 퍼예요. 퍼. 뭐뭐 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당 한 번이란 뜻이기 때문에 뭘로 바뀐다? weekly로 바뀌는 거 괜찮아? 매주 이렇게 바뀌는 거죠. every week, once a week 다 같은 뜻이에요. each week. 자, 근데 second and fourth Wednesday라고 하면 이 달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 둘째 주, 네 번째 주죠.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2번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를 every other week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주마다 한 번씩 건너뛰어서 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도 해. bi-weekly. 여러분 bi-cycle 알아요?
by가 항상 두 개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2주에 한 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해. annual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치세요. 세 가지가 됩니다. 매년 열립니다.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열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니얼은 정말 보자마자 꼭꼭 동그라미 쳐주시고, 심지어 12번째라고 하면 약간 전통이 있는 행사구나, 뭔가 행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약간 생각하면서 패러프레이징 잡아야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볼게요. 저는 무작정 문제를 막 풀기 전에 일단 주제 목적을 파악한다라고 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문의 유형도 한번 볼 거예요. 이메일 지문이네. 그럼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글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죠. 항상 이메일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 골뱅이 뒤도 보세요. 어머나, 같은 회사 사람이네? 같은 회사 동료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파울라가 글을 쓰면서 파울라는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저희 회사가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윌슨아 안 부르고 어머 네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문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대명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체크해 주시고, 날짜 개념 항상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동그라미 잘 쳐주시고요. 제목은 너무 중요하죠. 어떤 지문이든. 설문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특이하잖아요. 봐봐. Dear employee 이랬어.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에서 되게 친한 옆자리 동료예요. 그러면 윌슨아 라고 하겠지만 직원분께라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폴라라는 애가 조금 더 위에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추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항상 지문의 아래쪽에 보면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한 번 더 나와요. 이 사람의 막 소속도 나오고 직책도 나오는데 디렉터래. 아무튼 짱이래요, 짱. 뭔가 팀장님이 아래 직원에게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싹 훑어볼 건데, 저는 사실 문제를 막 열심히 미리 읽어두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문제 정도는 조금 확인을 합니다. 왜? 얘는 웬만하면 초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 목적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같이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얘는 왜 보냈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제 확인했고, 얘는 잠깐 넘어뛰고, 그 다음에 봤는데 문장 삽입 문제 나왔죠. 뭐 하자? 얘는 먼저 읽자. 왜? 문맥상 맞는 위치에 넣어야 되니까. The subject, 제목인데요. of the email. 어머, 동그라미 쳐. 더 이메일의 제목은 Employee Satisfaction Survey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기서 더라는 말을 언제 붙이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메일 라고 얘기할 때 더를 씁니다. 정관사를. on 이메일이라고 안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쪽에 뭔가 이메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아마 더 이메일이라고 얘기를 했나 보구나. 바로 앞에 이메일 얘기가 나왔겠구나. 먼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일단 뭐 한다고 했었냐면 주제 목적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첫 문제는 웬만하면 초반부에 나온다 했으니까 제가 한 두세 문장 정도는 읽어볼게요. 가봅시다. 해석 중요해요. 마감일입니다. 어떤 마감일? 너의 직원 만족도 조사에 대한 거 마감일이 금요일입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런 건 언제 보내? 설문조사 했을 때 안 했을 때? 아직 안 한 거죠. 너 이따가 꼭 해라 라고 약간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잡아주시고. 그래서 더 EET는 하면서 팀 이름을 갑자기 언급을 했는데, 얘는 아마 우리 회사 네이트로닉스라는 회사에 속한 팀인가 봐요. 그죠? 우리 팀은 contract, 아까 잠깐 나왔는데 계약을 하고 있다, 하청을 준다 이런 얘기였죠. 근데 계약을 맺고 있대요. 핀리라는 회사랑.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얘는 갑자기 제3자 나온 거야. 그치? 우리 회사 아니고 그 회사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얘네랑 계약을 맺었대요. 뭐 하려고? 우리 모든 직원들의 견해를 좀 보려고. 여러분 여기서 네이트로닉스라고 말했지만 뭐라고 봐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직원들이라고 봐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대충 읽어보면서 너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그거 꼭 마무리하렴? 우리 이 회사랑 같이 계약했어? 이런 상황이 나왔죠. 자, 그럼 상황 잡혔고 첫 번째 문제로 풀어보러 갑시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왜 썼어요? 잡아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를 딱 봤더니 왜 썼어요? 라고 물어보면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주로 무슨 얘기를 해요? 무엇에 대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 이거 지금 나한테 주제를 물어보고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근데 내가 이거 어디 나온다 했다? 웬만하면 초반부에 나온다고 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왔던 부분에 있을 거예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한 연구에 대해.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선 연구 참여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 다음에 B번. 이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최근 여러분 최근은 언제 쓴다? 과거 얘기할 때 쓴다 했던 거 기억나? 최근에 제 조카가 태어났어요.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이미 틀린 정보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번. 얘가 피드백을 요청하기 위해서 컨트랙터라고 말했지만 핀리라는 회사라고 말해도 이해해야 돼요. 자, 이 회사 어땠어요? 자, 어땠냐고 물어볼 때는 이미 설문조사가 완료가 됐는데 해보니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도 조금 어색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워크숍에 대해 알려주는 거 아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주제 목적은 초반부에 대체로 드러나 있는데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이메일 편지예요. 왜냐면 얘는 뭔가 요청하거나 권고를 할 때는 뒤쪽에 나올 수도 있기는 하거든.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애초에 첫 문장부터 장려하고 요청하고 해줄래? 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한 A번이 정답인 거죠. 그죠?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문제가 풀렸으니까 바로 다음 지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다음 문제를 먼저 읽으러 갈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most likely 동그라미 쳐볼게. 뭐라고 해석해? 아마도 라고 해석하죠. 자, 문제에서 아마도 정답이 뭘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내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을 건데 너가 한번 논리적으로 추측해볼래? 라고 하는 물어보는 문제라서 추론 문제라고 부를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마도 암시된 게 뭐야? 아니면 suggest된 게 뭐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suggest 여러분들 제안 아니고 암시로 읽어주셔야 돼요. 추론 문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딱 보니까 내가 명확하게 답은 안 알려줄 건데 답을 골라봐. 아마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명확하게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 얘는 나중에 다중지문으로 나왔을 때 연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문제 하나를 푸는 데 있어서 지문을 2개를 읽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생각하면서 갈게요. 보기에 it이 있으면 항상 질문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대명사 잘 읽으라고 했고 핀리라는 회사, 아까 뭐였어? 그 설문조사 대신 해주는 회사였죠. 자, 얘는 자기네들 직원 생산성 높이려고 아주 목표를 한다. 모르겠어요. 얘네는 우리 설문조사 네이트로닉스 회사 도와주는 친구지 지네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동그라미 칠게요. 직원 생산성. 자, 얘네는 네이트로닉스 직원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earlier in the month 동그라미 칠게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월 언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April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earlier in the month라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4월 초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 얘네는 only, 중요해. only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 왜냐면 오직, 모든, 항상. 자, 그 다음에 절대 안 해. 이런 친구들은 좀 극단적이죠. 그래서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고 꼭 언급을 해줘야지만 정답이 돼요. 얘네는 무조건 이메일로만 소통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보상 절차를. 뭔가 컴펜세이션 어떻게 해줄지를. 자, 그럼 키워드 기억하고 갑시다. 직원 생산성, 4월 초, 이메일로만, 그 다음에 보상 절차.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핀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회사 아니고 걔네 회사, 그 회사. 자, 앞에서도 쭉 훑어서 내려오는데 그 회사, 제3자 얘기 없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와 봤더니 여기 처음으로 이제 핀리라는 말이 다시 나왔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직원들은 뭐 빼고는 임시직, 그러니까 계약직 빼고는 받았어야 돼요. 이메일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떤 이메일이냐면 너 참여해줘, 연구에 참여해줘 라고 하는 걸 4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받았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게 뭐다? 4월 초다. 그리고 뭐 나왔다? 이메일, 언이메일 처음으로 언급된 거죠. 그러니까 너 이메일 받았어야 돼? 그거 제목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봐주면서 여러분들은 정답 2개 한 번에 골라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정답 뭐다?
B번이다. 4월 초에 연락을 이미 했었다. 시제도 잘 보세요. 과거 시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정답에 대한 근거도 항상 볼 때 고유명사, 대명사, 접속사, 숫자 잘 보라고 했었으니까 더 잡아주면서 C번으로 답 골라주면 되겠죠. 이메일 앞에 언급됐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나요? 제가 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팁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해석 연습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준비한 팁들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 때도 조금 더 똑똑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오늘까지 배웠던 거 제가 준비한 팁들 캡처해둔 거 잘 보시면서 복습해주시고 이번 4월에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